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는 긍정적인 뉴스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보통 투자를 한다는 정답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부정적인 정보들로 인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투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하는 투자겠죠. 그래야 리스크 관리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남시의 부동산 통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 이 모두를 알 수 있는 8가지 통계 지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매도를 앞두신 분이라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제가 금융회사에서 약 10년 가까이 리스크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숫자로 설명하지 않으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입지 분석을 할 때에도 부동산 관련 통계를 꼭 살펴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당연히 어떤 지역을 분석을 할 때는 이 지역의 과거의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건 가장 기본이겠죠. 성남시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흐름하고 큰 흐름에 있어서 비슷하게 움직여 왔어요.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같이 상승하고 하락기에는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죠. 아무래도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직주 근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처럼 서울에 인접해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하시기 전에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흐름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실거주로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네,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 전에 먼저 사야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심리는 KB 부동산의 매수우위 지수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매수우위 지수는 매도자에 비해서 매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지표가 100을 넘어간다는 것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지난달 서울시의 매수우위 지수는 127.8이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부동산 흐름이 많이 비교되는 때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잖아요. 정책도 비슷했고 아파트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난달에 매수의 지수가 127.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20포인트를 넘어섰던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2006년 11월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3년 동안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 때문에 부동산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스탠스를 바꿨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역대급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같은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된다면 강남과 송파와 인접해 있는 성남시 아파트 가격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남시의 입지상의 장점 두 번째는 풍부한 일자리인데요. 사실 지방에도 좋은 새 아파트들이 많지만 우리가 수도권에 모여 사는 이유는 서울시에 풍부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성남시에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성남시는 서울시의 25개의 자치구와 그리고 경기도의 23개의 시군구를 모두 합쳐도 7번째로 일자리 수가 많은 지역인데요. 성남시에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제1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127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약 7만 5천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인 카카오와 NC소프트 같은 초인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2, 제3 테크노밸리도 개발 예정에 있는데요. 이 두 곳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일자리가 약 6만 개가 넘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시의 인구수 대비 일자리 수의 비율이 약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는 약 46% 수준이에요.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인구수 대비 일자리 수의 비율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제2, 제3 테크노밸리까지 입주를 마치게 된다면 이 비율이 5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판교에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할 예정의 기업들이 바이오, R&D, IT와 같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남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어느 지역에서 성남시로 많이 이사를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에서 성남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세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주 비용이 적게 들면서 일자리는 풍부한 성남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2, 제3 테크노밸리까지 성공적으로 입주를 마치게 된다면 이러한 거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아파트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남시 아파트 가격의 흐름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흐름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는 한동안 꺾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거를 매수 우위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남시의 현재 일자리 수는 서울과 경기권 내에서 이미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못지않은 자족도시로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 덕분에 강남, 서초, 송파에서 성남시로 이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하지만 투자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될 점은 세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세가율과 전세가격지수, 그리고 외지인 투자 비율입니다. 우선 전세가율부터 보시면요. 전세가율은 전세가에서 매매가를 나눠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 수요가 많이 개입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하락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남시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2013년 이후로 거의 역대 최저치에 근접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매매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세가도 크게 함께 올라준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보시는 표는 올해 들어서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률인데요. 서울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별로 오르고 못하고 있죠. 올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 올랐고 성남시는 2.8% 올랐어요. 그런데 전세가는 0.9%, 1.5% 오른 걸 보면 매매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별로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전세 가격은 그에 비해서 받쳐주지 못하고 그래서 전세가율은 떨어지게 된다면 거품은 곧 꺼지고 하락기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성남시는 2022년까지 아파트 입주량이 약 2만 가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 1월에서 지난달 말까지 성남시의 세대수는 39만 세대에서 약 40만 세대로 만 세대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2배 많은 2만 세대가 2022년까지 입주를 하게 된다니 그 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판교를 제외하면 구도심 위주인 성남에 이런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주거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사실은 요즘같이 빠르게 정보가 퍼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다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공급 과잉으로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은 이미 충분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지표가 외진 투자 비율인데요. 이 지표는 특히 수정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최근 1년 동안에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34.5%, 23.2%, 19.9%를 보였는데요. 딱 봐도 최근에 수정구의 외지인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 사례에서 보면 성남시의 2006년의 외지인 투자 비율이 수정구는 29.7%, 그리고 분당구는 30.3%였어요. 이때 당시 중원구의 외지인 투자 비율이 20.2%였으니까 이 두 지역의 외지인 투자 비율이 1.5배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아파트 가격 하락기가 왔을 때 수정구와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중원구보다 훨씬 높았어요.
물론 외지인 투자 비율이 높다는 건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만큼 입지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외지인들은 실거주보다는 투자 성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수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하락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남시 부동산 입지를 종합해 보면요. 우선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의 아파트 변화 양상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심리상으로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하나인 일자리 수는 성남시에 풍부하고 앞으로 일자리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서울에서도 성남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매가는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전세가는 그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2022년까지 아파트 입주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계속해서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수정구의 외진 투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 하락기가 온다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폭등론자와 폭락론자 사이에서 구독자분들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